저 주사 시작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지죠? 이거 계속 맞아야 되나요? 혹시 운동도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주사를 하면서 계속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에요. 뺐다가 요요오고 뺐다가 요요오고 결국엔 이전보다 더 체중이 늘어나는 악순환.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사실 식욕 억제제, 위고비, 마운자로 모두 식욕 억제제죠. 식욕 억제제가 가진 힘은 분명히 강력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자체를 줄여주니까 체중 감량이 훨씬 수월하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식욕을 강제로 억제해버리니까 과자, 음료수 같은 달달한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고비 끝나면 대고비가 온다고 하는 거죠. 마운자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차피 똑같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주사에 뭐 급성 췌장염이 온다더니 뭐 이런 얘기는 많은데 메타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급성 췌장염에 대한 위험도가 그리 높아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석증이나 담낭염 같은 부작용은 분명히 보고서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모두 제외한다고 봤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위고비, 신흥 강자, 게임 체인저로 나온 마운자로. 오늘 이 두 가지를 깔끔하게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건강하게 제가 30kg 이상 감량하고 5년간 유지한 방법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 꼭 맞는 선택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위고비 먼저 볼게요. 위고비는 뭐 이제는 너무 유명하죠. 나온 지 거의 1년 더 되고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 의사분들도 많이 설명해 주셔서 거의 다 아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GLP-1 수용체를 자극해서 나오게 해서 식욕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더 적게 먹고 더 많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대 용량인 2.4mg을 기준으로 평균 체중의 14.9% 감량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100kg라고 하면은 한 1년 내에 한 15kg가 빠져서 한 85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근데 약을 중단하면 식욕이 강하게 온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은 다 차치하고 식욕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6개월 동안 12kg를 감량한 어떤 분은 약을 끊고 15kg가 다시 찌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는 살을 태워주는 약이 아니라 덜 먹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여성분들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위고비는 약간 파운데이션 같은 거예요. 화장했을 땐 좋아 보이지만 화장 지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안 좋은 피부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본적으로 피부 관리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근본적인 습관의 변화 없이는 약으로 이게 해결되는, 주사든 약이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즘에 이슈가 되는 췌장염도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높진 않았습니다. 담낭 질환이나 소화기 부작용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설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고되는데 가장 이슈가 됐던 췌장염 부분들은, 급성 췌장염이죠. 췌장 부분들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 8월에 아주 핫하게 들어온다는 위고비보다 더 강력한 아주 뜨거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입니다. 성분명은 터제파타이드고요. 위고비처럼 주 1회 주사로 맞습니다. 같은 방식이죠. 이 약이 특별한 이유는 듀얼 작용 때문이에요. GLP-1만 자극하는 위고비와는 다르게 GLP-1과 GIP라는 호르몬 자체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덜 먹게 하고 더 잘 태우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죠. 효과는 진짜 강력합니다. 위고비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NEJM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ml 그룹에서 평균 22.5% 감량, 그리고 환자의 36%가 25% 이상을 감량했습니다. 거의 100kg였으면 75kg까지 빠졌죠. 아까 위고비에 비해서는 거의 50% 넘게 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한 단계 위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25년 8월, 그러니까 지금 8월이죠. 8월부터 정식 출시가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약을 예약하는 것도 참 재밌긴 한데 아무튼 예약 구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5mg이랑 5mg 이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5mg을 맞았을 때 1년 반 동안 평균 16%의 1년 반 동안 평균 16%의 감량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체중이 100kg라면 16kg가 줄어들어서 84kg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고비는 한 펜으로 4회를 쓰는 방식인데 마운자로는 1회용으로서 더 위생적으로 한 번만 맞는다는 더 위생적인 효과가 있고 가격도 더 싸죠. 이 가격에 맞춰서 위고비 가격도 낮춘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센 약엔 더 센 부작용이 있겠죠. 항상 작용과 반작용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에 상당히 필요한 거죠. 가장 흔한 건 위장의 부작용이에요. 메스꺼움, 설사, 변비, 구토 같은 증상이 초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용량을 올리는
첫 4주에서 8주 동안 굉장히 심하게 부작용을 시게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췌장염. 췌장염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드물지만 췌장염 발생해서 아주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많이 생긴다면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낭 질환입니다. 맞을 때 담석증이나 담낭염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소화된 것을 배출을 지연한다고 합니다. 계속 위 안에 머무르는 거죠. 이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위에 머물러 있어서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할 때나 이럴 때 안에 음식물이 나오지 않고 남아 있어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시력 관련해서 안 좋은 점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망막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염증이 많이 생기다든지 시력을 상실한다든지 시력이 저하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에 그래서 안과 증상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증상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우울감이나 같은 정신과적 부작용도 보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사를 맞으시다가 기분이 크게 변하신다면 의사의 상담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을 끊으면은 체중이 요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식욕을 누르고 있다가 그걸 끊으니까 바로 이게 반작용으로 식욕이 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달한 거나 위고비 끝나고 대고비가 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4kg 뺐는데 20kg 쪘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위고비 효과 없고 그리고 염증이 안 낫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뭐가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계속 안 없어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간지러워지고 점점 더 아파지고 한 달 넘게 염증이 안 가라앉는다는 얘기도 있고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체중 요요 관련 연구를 보면은 마운자로로 1년 가까이 체중을 줄인 뒤에 약을 중단한 그룹은 평균 14%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16%가 줄었는데 14%가 늘어난 셈입니다. 100kg가 84kg가 됐다가 95kg까지 찐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정된 기간만 본 거고 더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찌겠죠. 그리고 식욕 억제를 억지로 하면은 음료수나 과자처럼 달달한 것들, 액상과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한 집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게 됐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찌고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중단하면 다시 찐다. 이게 모든 마운자로도 그렇고 위고비도 그렇고 모든 다이어트 주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약은 부작용 대비 약효가 있을 때, 약효가 클 때, 이득이 클 때 약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찌면은 부작용도 오고 체중도 다시 늘고 이득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가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약들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정신과약, 비만약 등등의 약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근본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 치료만 하게 돼서 평생 약을 먹게 하고 약을 먹다 보면은 그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다른 부분들도 망가져서 더 많은 약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죠. 당뇨약 먹고 고혈압약 먹고 뭐 콜레스테롤약 먹고 뭐 약 먹고 이거 먹고 영양제까지 다 먹고 하루에도 10개 이상 먹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약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당뇨약도 초기에는 메트포르민 하나로 시작하지만 몇 년 지나면 GLP-1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GLP-1이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GLP-1 약도 먹고 SGLT2 억제제도 먹고 인슐린 주사도 받고 더 많은 병용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약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많은 약, 더 많은 질병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아주 급하신 분들은 약을 드셔야겠지만 근본 치료가 아니라 증상 치료를 하는 약들은 먹지 않는 게 더 좋겠죠.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약회사가 굴러가려면은 약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용약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 거죠. 의사가 성형수술과로 많이 가는 것처럼 미용과로 많이 가는 것처럼 제약회사도 미용과로 미용 관련 약으로 아니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근본 치료를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근본 치료는 사실 습관의 변화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서로 니즈가 맞는 거죠. 습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증상 치료만으로 그냥 현상 유지만 하게 해주는 그런 니즈가 서로 있으니까 맞는 거죠. 하지만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니 약이 안 좋은 건 분명하잖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평생 주사와 약에 의존할 것인가, 더 안전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맞는 답이 올리브유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30kg를 감량하고 5년간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올리브유를 통해서 내 몸을 치유하고 그리고 습관까지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뇌도 지키고 몸도 지키고 췌장도 지키고 다른 부작용 없으면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약이 아닌 생활 습관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법이죠. 건강을 관리하는 법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기상 직후에 각을 하고 올리브유 40ml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상태로 폴리페놀이나 여러 가지 올리브유에 있는 성분들로 위장이 변화하게 됩니다. 유익균이 많은 상태, 장내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서 폭식 욕구를 줄여주고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와 몸의 대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선 자연적으로 GLP-1과 GIP, 아까 말씀드렸던 마운자로에서 건드리는 호르몬들이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게 합니다.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가 몸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분비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몸에서 분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점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엔 면역 현상이라고 조금 한 2-3주 정도 고생할 수 있지만 몸에 염증이 많아서 그것들이 바뀌는 과정이고 몸에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췌장에 부담도 주지 않죠. 오히려 심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장 건강까지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몸이 진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만큼 건강한 다이어트, 이만큼 건강해지는 다이어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운동으로 살 빼도 운동 끊으면 다시 요요 오잖아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운동할 때 살 빠지는 이유는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PT를 받으면서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먹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운동 자체는 살을 빼주지 않습니다. 기초대사량 얘기하는데 기초대사량이 근육에서 나오는 건 그리 많지 않고 내장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초대사량과 운동은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식이요법입니다. PT를 받을 때 닭가슴살과 고구마 등등 이렇게 몸에 건강한 것들을 먹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지 뭐 근육을 붙이면서 살이 빠진다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지 않고 식이요법만으로 올리브유 다이어트로 장을 치유한 후에 채소 과일식으로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살은 알아 빠집니다. 너무 운동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리브유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법,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놨거든요. 거기서 보시면은 올리브유 다이어트의 A to G,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가지 방법을 비교해봤어요. 기존의 강자 위고비, 신흥 강자 마운자로, 그리고 건강의 올리브유 다이어트까지. 위고비는 검증된 효과가 있지만 요요 효과가 크고, 마운자로는 더 센 약이고 더 센 부작용이 있고, 올리브유 다이어트는 습관을 바꿔주는 근본 치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빨리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빼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 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